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큰 재난 시에 이 전기랑 가스가 끊기면은 어떤 게 먼저 이 복구가 될까요? 자, 그 주제입니다. 자, 요번에 저희 생존 카페에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 시 끊김과 복구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가스레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인덕션으로 바꿀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생존 카페 분이 이제 올려주셨었는데, 자, 이런 질문 제가 전에도 종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새해 초에도 일본 이 노토 반도에 규모 7.6의 엄청난 강진이 닥쳤었죠. 많은 집과 건물들이 무너지는 건 물론 땅이나 도로 자체가 다 뒤집어지고요. 심지어 해안가가 2m 이상 솟구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아도 이 지표면 액상화 현상 때문에 땅이 다 흐물거리게 되면서 이 건물이 통째로 다 이 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당연히 전기나 가스, 수도도 다 끊기게 되었었죠. 자, 이 모두 우리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죠. 인간 생존의 이 4대 라이프 라인을 말을 하면은 바로 전기, 가스, 수도, 이 통신을 말을 합니다. 전기가 안 되면은 이 통신도 바로 끊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차단된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먼저 복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전기입니다. 아무래도 전봇대 위에 있기 때문에 끊겨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도 수리도 훨씬 더 쉽죠. 반면 땅속에 묻힌 수도나 가스 같은 것들은 좀 일단 파손된 부위를 빨리 찾기도 힘들고요. 또 고치려고 할 때도 땅을 팔 때 커다란 중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인력 장비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수리도 어려운 거죠. 전에 3.11 동일본 대지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은 가장 먼저 전기가 먼저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나 가스가 좀 뒤늦게 복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대신 이 전기 인덕션으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또 다 그렇지가 않고요. 각 재난마다 또 이게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진 외에 다른 재난에서는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최근 전지구적인 이 기상 이변 때문에 여름에 엄청나게 이 폭염이 닥치고요. 또 겨울엔 영하 수십 도의 이 혹한이 닥치게 되죠. 당연히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또 겨울에는 히터 같은 전열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파트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이 변전 시설 같은 것들이 노후화가 되었고, 갑자기 아파트 동 전체가 다 전기가 한순간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이때 이 전기 레인지는 못 쓰게 되고, 대신 가스 레인지가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홍수나 또 침수 같은 수해 때도 집에 물에 잠기게 되면은 전기 시설들도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 감전 우려 때문에 물이 빠져도 바로 들어가고 치우거나 전기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실내 벽 쪽에 있는 전선들이 다 마를 때까지 한참 동안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쟁 시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국의 이 발전소랑 이 변전소 같은 전기 시설들입니다. 90년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 사막의 폭풍 작전 때도 미 공군이 이라크 내에 있는 전기 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탄소 섬유 폭탄 같은 것들을 썼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발전소랑 변전소, 송전 시설들을 처음부터 공격을 해왔고, 이 전기 시설들을 마비시켰었죠. 물론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이 복구를 시켰었고요. 만약 전기 시설이 공격당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이 쿡탑이나 전기 레인지를 못 쓰게 되지만, 그래도 이 가스 레인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스 시설을 유지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전기가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은,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 도시가스 배관에는 높은 고압의 이 가스압이 차 있기 때문에 밸브만 열면은 어느 정도 가스 레인지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기 레인지와 가스 레인지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확연히 단정 짓기는 힘들고요. 요즘 유행대로 이 가스 레인지를 없애고 전기 레인지, 인덕션 같은 것들을 바꾸는 거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난시에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확실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 가스레인지를 유지를 하면서 집에서 또 보조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레인지, 뭐 쿡탑 같은 것들을 따로 더 유지를 해서 같이 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인덕션이나 뭐 하이라이트 혹은 전기 그릴이나 전기 포트 같은 것들이죠. 요즘은 화구가 한두 개짜리 인덕션 같은 것들도 뭐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를 쓰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설날이라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제 이 솥뼈를 사 오셔 갖고 이제 몇 시간 동안 한참 팔팔 이제 구우셨는데, 그 냄새 때문에 이 베란다에다 놓고 이제 부탄가스 버너를 오랜만에 이제 쓰게 됐었는데, 불을 3분의 1 정도 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로 1 시간 정도 겨우 쓸 수가 있었고요. 이 부탄가스 버너가 사용은 참 쉽고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오래 못 쓰고 가격도 좀 비싸다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고체 연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역시도 화재라든가 화산 같은 좀 단점들이 있죠. 지진이나 홍수, 전쟁 같은 재난들이 어떤 형식, 어떤 방식으로 올지 인제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좀 다양한 장비, 수단들을 쪼금씩 같이 보완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이 플랜 B라고 하죠.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